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예상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결국 홍준표 대표에게 오늘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홍준표 대표의 압승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홍준표 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고, 홍준표 대표는 원전 공론화 때문에 수구위, 대의민주주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오늘 수기에서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권한이 가 있는데, 아마 저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고정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고, 사실상 홍준표 대표에게 일임했다는 얘기는 홍준표 대표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모양을 갖추고 최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아마 오늘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이라는 것을 대표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그것으로부터 부담을 좀 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내 일부 지지층들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게 권한이 위임된 것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 출당이 결정된 거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 9명의 최고위원이 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그동안 뭐 친홍계 의원들이 몇 명, 또 뭐 이재만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계 의원이 몇 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또 정우택 원내대표에게 공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가 마무리돼야만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지지율을 듣고 일어나야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수적인 유권자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누가 박 전 대통령을 제명하는지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칼과 책임은 홍 대표 본인이 스스로 지고 가겠다고 애당초 시작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윤리위원회에서 촉발된 건데, 윤리위원회에다 공을 던진 게 아니라 당대표가 직접 박 전 대통령 자진 탈당 조치를 윤리위원회에게 공을 던졌기 때문에 결국 홍 대표가 정치적 그 생명을 걸고선 던지는 나름대로의 승부수가 오늘 중이면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의 제명 조치로 마무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브리핑을 연결을 했는데 강효상 대변인의 이야기 중에 저희가 밑에 속보로 얘기를 했던 게 표결 불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내부 분위기는. 근데 저희가 최고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표대결로 갈 것이다, 워낙 내부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표결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두렵죠. 사초에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병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찬성을 하고 누가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찬성의 이름을 남겨도 반대를 이름을 남겨도 대단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마도 만약에 제명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일부 친박 지지층의 지지는 확고하게 얻을지 몰라도 다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적 역풍이 심할 거고, 마찬가지로 반대를 찬성을 한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일부 지층에서 지지를 받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찬성을 하는 측도 반대를 하는 측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은 최고위원으로서는 올바르지 못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홍준표 대표의 당대표에게 위임한 방식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당의 강성 친박으로부터 당을 좀 보호하기 위한 고육 주책으로서 홍준표 대표에게 위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해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김태흠 최고위원 같은 경우만 지금 이거는 의결에 부채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강성 친박 의원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러니까 김태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태흠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만 위원이나 류여애 위원 같은 인물들도 나서서 함께 이 부분은 표결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경우는 사실 이제 최고위원회 자체가 굉장히 혼돈의 상황으로 빠졌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재만 위원도 그렇고 류여애 위원도 그렇고 현역 의원이 아닌 신분 속에서
그래서 뭔가 그 자신감 있게 자기 입장을 피력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결국 홍준표 대표의 정치력의 승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홍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은 친박계 의원들의 움직임들이 좀 거세기도 했고 저항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홍 대표가 귀국하고 난 뒤에 초선 의원 그리고 재선 의원, 예. 삼선 의원 등에 대한 만찬 그리고 오찬 등을 계속하면서 설득의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부분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을 내보내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상상한다면 한국당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홍 대표가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크게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남은 거 과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는 오늘 중에 매듭이 지어지면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네. 대한 제명 문제가 남았을 텐데 저는 제가 볼 때 아마도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정원택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예. 사실상 이 두 분의 제명이 바른정당에 대한 그 통합에 대한 중요한 그 또 하나의 계기점이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20 빼기 2 2명을 희생하면 20명이 예. 들어올 수도 있고 최소 바른정당에서 자강파인 8명만이라 들어온다라도 6명이나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합파 말씀하시죠. 예, 통합파가 8명이 들어오면 2명을 내보낸다도 6명이 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예. 볼 때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바른정당이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을 하자는 흐름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두 사람을 걸림돌을 제거한다면 바른정당이 전체적 통째로 통합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준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많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최경환, 서청원 두 원로에게 두 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해달라는 취지로 아마 의총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김무성 의원이나 이 통합파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한 뭐 제명 처리가 안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은 쌓인 거죠 지금. 분명히 쌓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처리 여부는 차후의 과제로 좀 밀어놓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100채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2명의 친박 의원들을 핵심 의원들을 제명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예. 근데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 의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선 의원에다가 한 명 한 명의 중량감이 꽤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보수 통합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한국당 내에 대한 분위기가 과거의 친박 이색이던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과정의 여론들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들을 앞으로 계속 밟아나갈 건데 그 혁신의 과정 속에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계속 당에 남아있는 게 보탬이 되는가에 대한 여론을 묻기 시작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당내에 있는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해내지 못한다라면 오늘 보듯이 류여의 최고위원이나 이재만 최고위원도 네. 앞서서 나가서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친박계 초선 의원들이 핵심인데 뒤에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결국 과거에는 친박이었지만 문내 마지못해서 나중에는 제명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묵인하게 되는 단계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한국당의 통합 이후의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다 보여집니다. 네, 네. 공이 바른정당으로 넘어갔는데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되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으니 보수 통합의 대의를 더 미룰 수 없다라고 전격적으로 통합을 선언하던가 예.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친박에 대한 발본색원의 의미로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바른정당 내 중진들이 당내 또 이후에 당권 투쟁이라든가 이걸 고려했을 때 최경환, 서청원이라고 하는 친박의 가장 핵심적인 원로 두 사람이 출당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예. 이 요구를 끝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바른정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만으로도 명분이 충분한지 아니면 그 이후에 통합 이후에 당내 그 헤게모니 문제까지도 염두에 둘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정당이 어떤 결정을 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바른정당 내 그렇다면 자강파 의원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13일이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절반이 가까운 의원들이 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곧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자강을 통해서 바른정당을 이끌어갈 의지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기류들의 변화가 생깁니다.
겁니다. 그게 이제 남경필 지사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예.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서 언제까지 갈려져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를 대통합하자. 그리고 거기에 정병국 전 대표도 힘을 보태는데 남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조 보수 정당의 쇄신파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부분들이 하나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자강파 핵심 인물 두 분 중에 첫 번째는 유승민 전 후보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 하태경 의원을 볼 수 있는데 유승민 의원과 결을 같이 해서 계속 걸어왔던 김세연 의원 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통합전대에 힘을 싣는 발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강파에 있는 두 명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실질적인 보수 대통합에 어느 정도의 무게추가 더 실렸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11월 13일 전당대회를 치러내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들이 생길 거고요. 이렇게 촉발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서는 바른정당 20명끼리 길을 모색하자고 얘기를 한 부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 힘의 충돌이 세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결국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나머지 남은 선택지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의 마지막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바른정당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의 지금 서청원 최경환 의원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 성완종 사건 네. 녹취록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럼 이건 좀 조용해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었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공개할 그 의지는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예. 그것이 그 의지가 있었더라 한다면 두 가지 내용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서청원 대표에게 검찰의 로비를 부탁했다라고 하는 예. 그 의혹, 또 하나는 진술을 번복하게 예. 측근 뇌물을 전달했던 사람이 1심에서 윤모 씨. 진술해서 윤모 씨가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예. 그래서 무죄를 받게 됐는데 그 무죄를 받게 된 배경에 바로 진술 번복을 부탁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데 이것을 입증할 만한 그 녹취록이 정말 공개된다라면 향후에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마 서청원 대표가 없던가 아니면 있어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녹취록에 대한 진위 공방 문제보다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명분, 이 명분 앞에 서청원 대표의 녹취록 카드는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홍준표 대표의 뭔가 입지라든가 거취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뭐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홍 대표의 리더십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면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지금 보수 대통합에 대한 단계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바른정당이 간판을 내리는 게 1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간판을 내린다라는 건 첫 번째로 원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되고 네. 정당으로서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체제 내에서 그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냐. 사실 국민들의 마음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보수 정당에 대한 혁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바라보건대 당명에 대한 개정도 있을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교체도 있을 거고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수혈 과정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아마 홍준표 대표 체제를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번 좀 나오게 될 건데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건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보수 우파를 되살리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 길에 대한 나는 이제 말 그대로 디딤돌을 놓겠다라고 홍 대표가 결정을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해서 홍 대표가 뒤로 물러나더라도 앞으로의 보수 정당이 부활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 홍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내 중심으로 치르고 공천권 내가 다 행사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홍준표 대표의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예.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 배가 터진다고 아마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논란이 국민의당의 향후 거쳐도 긴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른정당의 유력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하게 된 것은 내년 지방선거가 1대1 여야 진보 보수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지 않고서는 승산이 없다고 본 것처럼 예. 그것이 야당 내 통합 운동 문제가 민주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와 바로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오늘 김동철 원내대표와 네. 그리고 주호영 권한대행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정책연대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도 했고, 근데 바른정당은 이제 곧 한국당과 어떤 화학적인 결합이 생겨날 거고, 네.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바른정당가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시도를 하려고 하는 주체는 안철수 대표라고 찍어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예. 같은데요. 다만 호남권 의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결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민의당이 한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절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이 초창기 극중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지역적인 탈호남을 지향하고 그리고 이념적으로는 중도를 표방하면서 바른정당과 함께 천하 3분지계를 그리겠다는 분들이 계신 거고요. 예. 호남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적어도 더불어민주당과의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중심으로는 내심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까지도 고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들이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면 원래 있는 집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 있는 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분들이 돌아오게 됐을 경우 현재 121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우석을 늘리는 게 사실 현재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랬을 경우에 내부적인 분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선거 구도를 보게 됐을 경우는 차라리 보수 정당과 이렇게 다당제로 쪼개진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 선거에서는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끝끝내 국민의당의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라면은 국민의당은 어디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고 싶어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당연히 반대를 할 거니까. 다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의 일부 의원들과 정책 연대를 넘어서 연정 혹은 예. 통합까지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게 됐을 경우는 국민의당은 쪼개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바른정당과 붙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